자,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법, 우리 1회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공인중개사법 풀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옳은 것을 찾아라. 뭐 이런 식의 문제를 줬습니다. 옳은 것. 일단은 이제, 답은 5번이에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여기는 이제 부위원장은 없고요. 7명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얘를 이제 정책은 이제 국민들이 편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리하게 하는다. 편의성. 그래서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우리 편의점 있잖아요. 세븐일레븐. 이렇게 이제 숫자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부위원장 포함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뭐 이렇게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틀린 지문은 해설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이제 용어에 관한 부분인데, 역시 이제 틀린 것 뭐 이랬습니다. 5번을 한번 보면,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잘 아시다시피 자격은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5번이 완전히 틀린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3번 문제,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물었고요. 답은 3번이죠. 우리 개공의 중개 행위는 의뢰로부터 시작하여 중개를 완성하는 과정까지다라고 했는데, 중개 의뢰가 달리 말하면 이제 그 청약의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뢰 받으면 그 접수하고 그거를 우리 뭐라 그래요? 중개 계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거부터 시작해서 중개 완성을 우리가 이제 거래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중개 계약에서부터 중개 완성, 소위 말하면 이제 거래 계약 체결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중개 실무 혹은 중개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이에요.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물었는데, 처분금지, 가처분 등이가 되어 있는 토지는, 일단 토지는에서 우리가 중개대상물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일단 파악을 해보면, 일단 토지는 우리 규정이 있으니까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앞에가 뭐라 그랬냐면 처분금지, 가처분 뭐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거는 이제 가처분이니까 본안 처분은 아니에요. 따라서 얘는 위험하지만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닌 거죠. 위험하지만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 자, 현행 법령상 법인이 갖춰야 될 그 등록 기준으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물었어요. 일단은 4번은 이제 그 정답이 되고, 법인 자체 그리고 사원 또는 임원, 전원이 결격에 해당되지 않아야 돼요. 결격은 전원 다 해당되면 안 되고, 우리 그 법인이랑 사원 또는 임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이면 등록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1번은 회사뿐만 아니라 조합도 있죠. 그리고 이제 2번은 법인의 대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 포함이 아니라 대표 제외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요 사원 또는 임원 그리고 책임자가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소유할 것이 아니라 확보할 것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옳은 표현이 됩니다. 자, 문제 6번은 무등록 중개업에, 글자 그대로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 그런 지문인데, 법인인 개공, 그러니까 법인인 개공이 해산을 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그 등록의 효력은 소멸이 되는 거죠. 등록은 소멸. 개인으로 말하면 사망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면 대표자가 계속하여 중개업을 했다. 그럼 전형적인 무등록 중개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등록이 가능한 그런 자는 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뭐 1번에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이제 결격이라서 안 되고, 답은 2번이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 법이 아니라 다른 법 위반으로. 그러면 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렇게 벌금형을 받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결격이 아닙니다. 자, 8번 문제.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물었는데요. 4번을 한번 보시면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할 때 실무 교육을 수료했는지를 확인해라 뭐 이랬는데요. 이 실무 교육 수료 확인을 하는 거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주기 전에 확인을 해야죠. 왜냐하면 실무 교육 수료 여부는 등록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등록 요건, 등록 기준이기 때문에 등록증 줄 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등록증 교부할 때는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업무 보증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는,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옳은 표현이 됩니다. 자, 4번은 우리 법인인 개공의 업무 범위로 틀린 것은 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요. 일단은 그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관리 대행, 이제 공동주택이죠, 아파트는. 요거는 우리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주택관리사만 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사의 업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법인인 개공, 단순 우리 개공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에요. 다만 이제 300세대 이상의 분양대행 이런 거는 해도 되는데 관리대행 뭐 이런 것까지는 해서는 안 되겠죠. 공동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다. 소공의 의무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이죠.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공, 국가, 당사자, 개국당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세 사람이 이제 신고 의무자인 거지 소공이 의무자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소공은 뭐는 할 수 있냐면 대행은 할 수 있겠죠. 우리 개공의 신고를 대행할 수는 있다. 자, 11번 시도이사의 업무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답은 4번이죠. 중개업 등록은 등록관청, 협회 공제 규정 승인은 국장이고요. 정책심의위원회 임명 또는 위촉도 국장, 신고센터 설치 운영도 원칙국장 예외 한국부동산원의 위탁 뭐 이런 것들이고 4번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업무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12번 옳은 것 휴폐업에 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 이렇게 물었고 개공이 휴업 신고를 하였다가 일단 휴업했다가 다시 업무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니까 휴업 신고를 했다라는 거는 등록증이 반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찾아와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찾아오는 게 소위 재개신고니까 2번이 옳은 맞는 표현에 들어갑니다. 재개신고. 13번 사무소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물었습니다. 4번 한번 보시면 개공이 5개 강구물 중 간판에 성명을 표기할 때 반드시 실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는데 반드시 실명을 표기해야 되고요. 왜냐면 예명이나 가명을 간판에 표기할 것 같으면 뭐하러 그런 거를 우리 표기하겠어요. 우리가 중개사무소 실명제 때문에 도입한 건데 실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굳이 간판에다가 이름을 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겠죠. 자, 14번 이전 절차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물었고요. 5번 보시면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최근 3년간에 3년치까지 보내줄 필요 없고 1년치.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가중처벌 있잖아요. 가중처벌, 뭐 업무정지 이렇게 뭐 삼진아웃 같은 거. 최근 1년 이내에 가중처벌을 하잖아요. 합산하는 거니까 3년치를 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자, 15는 중개계약과 관련한 개공의 의무로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 의무. 요거는 이제 7일 안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7일 내에. 정답은 4번이고요. 중개계약 체결의 의무는 없죠. 우리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그만이고,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의 의무 없죠. 구두로 해도 되니까. 보존의 의무는 아예 없고, 그리고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및날인 아니고 또는 날인. 자, 16번은 우리 국장이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정답 4번이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 규정 승인받은 날로부터 1년이 아니고 1년은 맞고요. 지정 처분일로부터, 그러니까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정 취소 사유가 맞아요. 자, 17번 문제. 확인 설명서 서식의 공통적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대권, 금세, 실수. 이렇게 6개가 있죠. 확인 설명서 1번부터 4번 서식까지 있는데, 그 4번 서식까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대상 물건의 표시, 권은 권리관계, 그렇죠? 금은 거래 예정 금액, 세는 조세를 말합니다. 조세. 그리고 실은 실제 권리관계, 그리고 수가 중개 보수. 그러면 얘가 답이죠. 입지 조건은 1번 확인 설명서 하고요. 2번 확인 설명서, 3번 확인, 1, 2, 3까지만 들어가겠죠. 4번 서식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4번만 공통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18번 문제. 거래계약서 관련한 의무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물었어요. 거래계약서 관련한 의무가 아닌 것은. 참고로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9번 문제는 이제 사례형 문제입니다. 공개갑이 고용한 소공을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손해를 3천만 원을 입혔다. 그러니까 거래 관련해서 중요사항에 거짓 언행을 하게 되면 금지행위죠. 그럴 때 이제 손해까지 입혔으니까 손해배상의 문제도 생기고, 이때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물었는데, 갑에게도, 갑은 이제 계공인데 벌금형이 처해지며, 그러니까 처해질 수 있는 거죠. 처해진다라며가 아니라 처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양벌 규정이니까. 그로 인해서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까지 취소되지는 않고요. 벌금형 선고되어진다고 했을 때, 양벌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벌금만 내면 되는 것이지 등록, 자격 뭐 이런 것까지 취소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참고로 자격이 취소가 되려면 금고형 이상, 그러니까 이제 신체형이라고 하죠. 이거를 금고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자격까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자, 20번. 우리 계공의 금지 행위 중 형벌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참고로 우리 금지 행위는 3년 3천이나 1년 1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2번에 한번 보시면 쌍방대리, 요 쌍방대리가 3년 3천이고요. 나머지 전부 1년 1천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틀리시면 점수를 딸 데가 없죠. 자, 21번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참고로 자격 취소는 부정대선하면 자격이 취소되어집니다. 부정대선. 부는 부정 취득을 말하는 거고요. 부정 취득을 말하고, 정은 정지 중에 업무했거나 아니면 정지 중에 이중 소속 뭐 이런 거 했을 때를 말하고, 정지 중에. 그리고 대는 양도되어, 그리고 선인 우리 중개사법이랑 형법 위반해서 금고형 이상의, 여기 징역형이면 금고형 이상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고, 여기도 보면 부정취득이, 여기 부가 요거네, 부정취득.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우리가 그 암기 코드로 대입했을 때. 얘는 이중소속인데 단순 이중소속이니까, 그러니까 뭐 중에 이중소속이면 취소되는 게 맞냐면 정지 중에 이중소속이면 취소되는 게 맞는데 4번은 그게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자격 정지로 해야죠. 정지. 평상시에 이중소속이면
자격 정지 6개월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22번 소공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랬는데, 이번에 보면 정지 기간 중에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지 중에 이중 소속을 했다. 요거는 이제 자격 취소로 받아야 됩니다. 얘는 자격 취소로 받는다. 예, 뭐 이런 거를 이제 지금 단계에서 틀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 뭐 이건 거저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23 절취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암기 코드 한 번만 적어볼게요. 자, 결사부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고, 이 스님이 53세 때 양업소 뛰다가 적발. 자, 이것도 한번 암기해 봅니다. 결은 결격 사유, 개공이 결격에 걸렸을 때를 말하고요. 예, 그리고 산은 사망의 산, 사망의 산을 얘기하고, 요거 잠깐만요. 예. 요 사망은 아니에요. 법인인 개공의 대표, 얘가 사망하는 게 아니라 개공이 사망해야 되고요. 우리 법인 같으면 해산을 할 수 있겠죠. 사망 해산을 얘기하는 거고, 요 해산이 여기에 들어가네요. 부는 부정 등록, 예, 부는 부정 등록, 부정 등록 없죠. 중은 이중 등록, 숫자 5는 중개부주원 5배수 초과 금지, 예, 그리고 숫자 3은 삼진 아웃을 얘기해요. 1년 동안에 업무정지 3번 이상 받았을 때. 양은 양도되어 우리 등록증, 업은 업무정지 중에 업무했을 때. 소는 이중 소속을 얘기합니다. 1번 금지행위는 상취, 그리고 무단 휴업을 3개월 초과하도록 했다. 그러면 백과태료, 그리고 그 법인의 대표가 사망했다 그러면 대표를 교체하면 되는 거죠. 교체. 예. 이건 어떤 제재를 가할 필요는 없겠죠. 6월 초가 무단 휴업, 상취 뭐 이렇게 되어지고요. 4번만 절대적 취소에 들어갑니다. 자, 24번 청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를 물었는데요. 정답은 4번 이중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록 취소. 정지 같은 경우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산, 사망 해산 이것도 역시 청문하지 않고, 그 다음에 4번은 왜 청문을 안 하냐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거는 이미 재판을 해봤잖아요. 재판 결과. 재판을 해봤는데 이거를 청문한다고 해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4번도 청문을 생략합니다. 5번은 아무것도 안 해봤잖아요. 재판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청문을 해야 된다. 사망 해산, 뭐 혹은 재판 결과 뭐 이런 걸로 행정처분 취소할 때는 청문 생략. 25 업무 정지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틀린 것은 뭐 이렇게 이제 물었고요. 5번에 보면 업무 정지 처분의 효과, 이 효과라는 말이 나오면 받은 거예요. 이미 1년간 재등록 개공에게 승계가 되나. 업무정지 처분 사유는 재등록 개공에게 3년간 승계된다. 이것도 1년 승계. 아무튼 승계는 1년만 승계가 되는 거죠. 시효가 3년이고요. 승계는 무조건 1년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는 이제 올해 우리 그 37회 우리 공인중개사법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8월 28일부터 법정단체화 된다고 말씀드렸죠. 틀린 것은 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2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되고, 공제 쪽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공제로만 써야 된다.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전용이라고 하죠. 한자로 이거 전용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인가를 받는다. 인가는 정관을 인가를 받는 거고요. 책임준비금 전용 승인은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사항.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27번 3년 3천에 해당이 되는 자는 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요. 정답은 이 증서 나오면 3년 3천이고요. 아닌 자 1년 1천, 양도되어 1년 1천,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임을 알면서 금지행위 1년 1천이죠. 그리고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으로 이것도 1년 1천에 들어가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 28번 문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500과태료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보조원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요거 500과태료죠. 500과태료 뭐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뭐 가령 명시사항 안 했다. 뭐 100만 원 과태료, 확인 설명 안 했다. 100과태료, 이것도 100,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1번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제 29번 문제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하고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 상호 비교한 건데 틀린 것. 두 신고 모두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는 개공이다 이랬는데 모두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공이 의무자가 맞아요. 근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당사자가 하는 신고입니다. 우리 개공이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하는 신고. 나머지 다 옳은 지문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 30번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관련한 문제이고요.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물었는데 4번을 한번 보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위 국가라고 하면 국가가 신고해야 하나 국가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개공이 신고해야 된다. 개공이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택임대차 신고니까 당사자가 하는 거고 당사자 중에 일방위 국가면 국가 단독으로 하는 건데 개공하고는 아무튼 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무 어떤 상관성이 관련성이 없는 그런 제도이죠. 자, 31번 공장 물건 거래가 3억 5천 병 소유의 상가 건물 상가 둘 다 주택 외죠. 이번에는 4억 원짜리 상호 교환. 그러면 둘 중에 거래 금액이 큰 거는 상가가 더 크죠. 그러면 거래 금액이 큰 거 기준 해야 되니까 4억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중개보수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공이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최고액은 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장 상가는 최고 0.9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함정 하나 걸은 게 뭐냐면 몇 퍼센트로 하기로 하는 요율의 명시가 있었냐면 0.4. 그 말은 원래가 0.9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죠? 개공 본인이 0.4%만 받기로 명시한 거잖아요. 그럼 요거만 받아야지. 그죠? 이거 명시해놨는데, 사실 이거 뻥이에요. 0.9 받을 거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0.4%를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160만 원이 될 텐데, 이게 답이 아니고 곱하기 2. 왜냐면, 갑이 받을 수 있는, 양쪽에 받을 수 있잖아요. 매매도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32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5번 답. 자, 32번 문제는 우리 토허제 관련한 문제이고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뭐 이랬는데 일단은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농지를 만약에 소유한다 그러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고요. 강제 집행하는 공매 허가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벌써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허가 안 받아도 되고요. 그리고 공매, 요거 이제 공유재산 공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물건이니까 이것도 허가 안 받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 뭐 이랬는데 요것도 이제 어떤 관계법규에 의해서 우리가 분양 혹은 공급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미리 다 확인하고 이제 공급하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이 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는 아무런 어떤 면제 사유가 없는 애잖아요. 자, 33번 공법상 거래 규제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요. 투기가해지고 농지 취득 우리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 거래 신고 다 거래 규제라고 봐야 되는데 3번의 접도구역. 이 접도구역은 굳이 따지면 이용 제한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접도구역은 비워놓아야 된다. 이거는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용을 못하게 하는 거다. 접도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세이프 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도로에서 어떤 위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접도구역으로 피난하는 그런 세이프 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접도구역은 비워놓아야 한다. 그래서 얘는 이용 제한에 들어간다. 34.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보면 5번을 한번 봐보시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이렇게 하면 얘는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가 되고요. 확정적 무효 아니에요. 유동적 무효다. 예. 그리고 처벌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유동적 무효니까. 그렇죠? 이게 허가 없이 이렇게 들어가야, 허가를 아예 안 받고 이렇게 들어가야 확정적 무효에다가 2년 30% 뭐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거고요. 35 농지 거래 관련인데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물었고요. 4번을 한번 보시면 농지를 취득한 후에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서 농지처분 통지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지만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할 때까지 마다 6개월마다 이행강제금을 6개월마다 하는 건 조금 너무 지나치죠. 그래서 1년마다 그리고 농지 가격의 20%, 25%까지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36번은 외국인 등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경매, 앞에가 경매면 계약 외니까 뒤에를 6개월로 받으면 되고요. 여기 계약이면 60일로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은 허가받으면 취득할 수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는 만약에 계약을 뭐 했다, 그러면 그 매매면 30일 뭐 이런데 신고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취득하는 원인이 계약이다, 계약이다. 그러면 여기 60일, 계약 외다. 그러면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취득일로부터 이런 표현 자체는 계약 외로 붙이는 건데, 계약 외의 원인은 여기는 6개월로 이렇게 받아야죠. 다시 한번, 계약이면 30일 아니면 6개월짜리가, 아주 60일짜리가 있고, 계약 외면 취득일로부터 뭐 이렇게 6개월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4번도 틀렸고, 5번 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취득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한다. 허가 의무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7번 상임법 관련한 문제이고요.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2번에 보시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관할 구청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경매가 됐을 때 그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상가는 요 구청장 자리가 세무서장이라고 들어가야 돼요. 관할 세무서장. 상가는 구청에 가서 받으면 안 되고요. 세무서에 가서 받아야 되겠죠. 세무서. 자, 38번 주임법, 상임법 비교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물었어요. 일단은 이제 정답 먼저 확인하면 4번이죠.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은 단독으로 법원에 가서 우리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내용면에서 송달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송달 예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과 상가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송달 예외 규정이 송달 없이도, 그렇죠? 송달 없이도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우리가 이제 명령할 수 있고, 근데 상가는 송달해야 됩니다. 송달을 없이 하는 건 안 된다 이거죠. 이건 송달 없이도 되는데 상가는 이 예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고는 양법이, 그러니까 주택, 상가 모두 완전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우리 옳은 거죠. 옳은 것.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39번 문제. 개공이 법원 입찰 부동산을 권리 분석한 후에 입찰하려는 경우인데 실제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 1번에 선순위로 담보가등기가 있다. 가장 1등으로 담보가등기가 있다. 그럼 이거는 소위 말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말소 기준 권리.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면 얘는 언제나 지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기준 권리 이후에는 전부 소멸, 이후 소멸. 기준 권리가 언제나 지워지니까 요 이후에는 싹 지워지니까 싹 정리가 되고 깨끗해지는 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안전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가처분이 선순위다 인수, 지상권이 선순위다 인수, 환매권이 선순위다 인수, 다 위험한 것들이에요. 근데 5번은 선순위보다 앞서 있는 전입신고는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는, 그러니까 선순위로 전입은 되어 있다. 그러면 뭐는 있는, 대항력은 있고, 그렇죠? 예. 근데 확정일자가 없다. 우선 배제권이 없으면 얘네들은 무조건 다 인수해야 돼요. 인수 또 안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까지 살도록 해야 되고 나갈 때 돈 다 빼줘야 되니까 엄청 위험한 물건이 되겠죠. 자, 40번은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서 취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뭐 이랬는데 정답은 2번의 항고이고요. 항고는 소송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항고한다라는 얘기는 소송할 거를 우리 이제 각오하고 항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 항고하는 행위는 준소송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매수 신청 대리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거다. 이런 항고 같은 경우는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고, 뭐 매수 신청 보증 우리 최저 매각가의 10% 공탁하는 거, 입찰표 작성 제출하고 차순위 매수 신고 이런 거 좀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최고가도 아니고 차순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떨어졌다. 내가 만약에 입찰을 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보증금 10% 반환 받아오는 거.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 업무 안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1회 모의고사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는데요. 먼저 득점들을 우리 실강생들이 뭐 한 평균적으로 한 60에서 한 70점 사이에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강생들도 뭐 그 정도 60점 정도 전후로 맞으셨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를 2회, 3회 이렇게 갈수록 조금씩 높여볼 생각이니까요. 다음 모의고사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